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었던 국가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몰락했던 이유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과 달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으로 이동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가 게임으로도 잘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신대륙 발견으로 금과 은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인도 항로를 개척해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민지에서 약탈한 막대한 금과 은 같은 자원들을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치품 수입과 전쟁 비용으로 탕진하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다음으로 패권을 쥐었던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 즉 VOC와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금융자본주의의 태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조선술과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인구와 영토가 너무 작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감당할 국력이 부족했죠. 결국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유지 비용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초과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다음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시켜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식민지를 점령하고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며 세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막대한 국부를 소진했고 이후에는 독일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하게 됩니다. 또한 광대한 식민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대영 제국은 결국 몰락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력과 달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 또한 현재 몰락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현재 쇠퇴기의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빈부격차의 심화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미국 몰락의 주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특정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미래학자들은 향후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곡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다음 패권국으로 중국이나 인도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패권국이 되기보다는 다극화 체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체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로 원화와 달러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국가로, 또 어떤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라는 개념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실 뭔가 아주 참신한 자산은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금, 비트코인, 그리고 원자재가 가장 적합하고 여기에 에너지, 즉 원유, 우라늄, 구리 등이 새롭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신하게 투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기축 통화가 흔들릴 때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달러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현재도 금 가격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만 해도 2,3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금보다 선호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징을 꼽자면 금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통 상승장에서는 금 수익률의 몇 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체 수단으로 투자하기 좋아 보이는 것은 바로 원자재입니다. 국제거래 시 원자재는 주로 달러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같은 양의 원자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므로 원자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원자재 중에서는 구리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와 같은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소비재입니다. 에너지는 지정학적 분쟁 발생 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죠. 앞에서 미국의 몰락 이후에 다극체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는데 다극체제에서는 분쟁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또한 전망이 밝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영상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뉴스처럼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인사이트에 저 역시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